서비스는 AI 데이터 플랫폼 공급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발전하게 된 건 코비드-19 코로나 시절 때 역학조사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특징이라면은 공간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를 모으는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마이크로한 데이터하고 저는 매크로한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다음 그 데이터로부터 온톨로지 데이터화 시키고 거기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탐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4시간 걸렸고요. 근데 그 당시 때 코어는 16개입니다. 그러면 64시간 걸려요. 그거를 5분에서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서버를 20대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코비드-19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허가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있는 위치 정보와 크레딧 카드 정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거리를 알 수가 있지만 몇 층에 있는지 그런 건 못 알아봐요. 근데 크레딧 카드 거래를 하면 몇 층 어느 건물에 어디 있었는지까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면 감염자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했었고요. 방법으로는 좋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통신 데이터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공간 이동이 있어요. 욕처 만에 점프되는 그런 정보를 다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의 감염자 위에 일반인이 크로스되면 또 동일한 시점에 공간을 공유한 점 거기가 이제 감염되게 위험 지점이 되죠. 그 점들을 다 모으면 핫스팟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장 감염자가 많이 있었을까? 거기서 이제 이 정보를 계산하는데 저희가 이제 64시간 걸리던 걸 10분 만에 처리하게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정보를 보고하고 알고 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 외에 시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로 했는데 어떤 일을 했었느냐? 감염자가 생겼으니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이 검사 수가 그리고 드라이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간이 검사를 해야 이동 거리가 짧으며 교통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 감염자가 다니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조직망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온톨로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아니면 간이성사를 이쪽을 두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계산을 하고 막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식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LLM을 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감히 검사를 어디로 하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면 1분 내에 답을 해주겠죠. LLM의 장점이 뭐냐면은 자연어 프로토콜입니다. 자연어 프로토콜의 장점은 무한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API는 제한된 인터페이스로만 씁니다. 그 안에서만 써야 되지만 자연어로 쓰게 되면 우리가 무한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게 생산해서 답을 주지요. 그래서 이 온톨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 카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LLM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거는 K-워터 사업을 저희가 이제 SaaS로 만드는 데 들어간 거고요. 물의 오염이 발생되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산학연으로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질 오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고요. 그 대학 기관에 모델을 만들었고, 그다음 예측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드론 같은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SaaS로 만드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전개하는 모든 과정들은 저희가 만들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건 이제 대학에서 만들었고, 그걸 그 모델이 운영하게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마우스가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하기 위해서 물이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는지, 오염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CBR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어떤 모델이 좋은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대학교에서 이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치수원의 이상 시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측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CFD 유체역학하고 모델하고 결합해서 같이 활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보를 치면 그 현장을 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필요에 따르면 드론을 보내서 정보 수집해 명령하면 가서 정보를 수집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생겼다는 정보를 나오면 이제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있으면 CCTV나 드론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바로 조회해서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기록했던 모든 아카이브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지식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정보들을 라그 시스템으로 다 전환하고 거기서부터 정보를 조회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고 싶어요. 단 모든 데이터에는 보안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 극비로 볼 수 있는 문서, 아니면 연구소가 볼 수 있는 문서,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 문서, 이렇게 정보의 보안이 있는데 이 보안 등급에 맞춰서 정보를 조회하고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였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벡터 라그를 통해서 시냅틱한 의미를 가졌지만 재난에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론이 필요하고요. 지식 그래프처럼 인과관계가 표현된 그래프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DB로 변환하는 논리적 온톨로지를 바꾸는 그런 그래프 DB를 저장해서 문제가 질문되면 의미론적으로 추론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을 결합한 답변을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드 라그 시스템을 제안했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저 모든 데이터 청크 유형들을 지원해서 모아주겠다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사이에는 당연히 보안이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들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는 엔드 포인트가 공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롤 베이스드